해야겠다. 오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DNA와 RNA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말씀인데요. DNA와 RNA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면 된다 그랬어요? 가능했습니다. DNA는 덜하다. DNA가 RNA보다 그치 안정적이다. 이렇게 답해주면 된다고 그랬어. 여기까지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다음 단계를 벌써 생각해 버렸네. 그렇다면 왜 DNA가 더 안정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DNA 구조로 설명해 주면 정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난 시간 걸 한번 떠올려 봅시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상보적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RNA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하셨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맞닥뜨릴 문제에 나올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탄소 화합물이다 라는 단어가 나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원격 수업 때 영상 올려주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1, 2, 3등,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1, 2, 3등 이런 거 알려줬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연습을 좀 하시고 시험에 나온다? 안 낼 거지만 이제 요거는 기억해 달라 그랬어. 요거는 낼 거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1, 2, 3등, 4등까지 기억해 주면 좋다라고 했죠. 1등 뭐였는지 기억나요? 2등 단백질, 3등 지질, 혹시 4등 기억나니? 오, 똑똑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물질이 하나 있었어. 얘는 뭐 등수가 높진 않지만 이제 우리 몸에서 많이 사용해버리니까 있으면 실제로는 섭취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바로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많이 안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있었죠. 이 친구 탄수화물. 여기까지 잘 했어요. 그러면 얘네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혹시 기억나니? 단백질은 탄소, 수소, 탄소, 질소까지 있었죠. 지질은 헥사는 C, H, O, N, P, S 뭐 이런 것까지. 탄수화물은 C, H, O, 탄소, 수소, 산소가 있었습니다. 뭐 촌초로 외워야 되고 촌초초로 외워야 되고 알아서 하십시오. 얘 같은 경우 탄수화물과 지질은 구성 원소가 같기 때문에 전환이 쉽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밥 먹으면 살이 쉽게 찐다라는 표현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웬만하면 다 쓰고 남은 건 지질로 저장했다가 다음에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으면 살이 쉽게 찐다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원소들이 어때? 뭐가 다 들어가? 이 친구들이 바로 탄소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수소도 다 있고 산소도 다 있는데 왜 수소화합물, 산소화합물이라고 안 하고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 얘네의 구조들을 보면 탄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소가 있거나 산소가 있거나 산소가 있거나 뭐 수소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생겼어. 분자의 구조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 어때? 탄소가 약간 중심인 것 같이 그려지지 않니? 어, 대부분의 화합물들이 탄소가 존재하면 탄소를 뼈대로 이렇게 구성을 만듭니다. 그거는 이제 화학에서 배우시고 왜 그런지는 우리가 대부분의 물질에 탄소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탄소가 마치 뼈대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가 있으면 탄소화합물이다. 그러면 요거 뭐라고 불러주냐면 메테인 또는 메탄이라고 하거든요. 얘도 탄소화합물 들어가겠죠. 그죠? 얘는 어때?
얘 같은 경우에도 탄소가 있죠. 얘도 다 탄소화물에 들어가. 알겠죠? 화학물질이 탄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탄소화물에 들어갈 수 있겠구만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탄소화물이라는 기초 단어 하나 배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으니까 제가 좀 복습을 앞에 걸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실험하기로 했잖아요. 선생님이 실험을 4시간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세척할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탐구랑 과학탐구 실험이랑 1시간 정도는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바꾸게 되면 쌤이 공지를 할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가 오미? 우리가 어떤 단어를 배웠냐면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단위체라는 단어를 조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단위체. 이거랑 비교되는 게 복합체야. 이 단어를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게 좀 어렵고 재미없다는 이유가 개념이야. 그러니까 영어에서 생각하면 영단어 외우는 거 같은 느낌이야. 단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만 고생해서 외워두면 우리 과학에서 다 쓸 수 있어. 여러분의 해석 능력이 뛰어나지기 때문에 할게요. 단위체 같은 경우에는 낮게 하나라는 의미가 있어. 복합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합체를 부를 때 폴자가 이상한데? 폴리머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 이 폴리머라는 글자는 모르셔도 되지만 폴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배웠지. 여러 개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쵸? 좋아, 좋아.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 동그라미가 아미노산이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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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자,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여러 개가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몇 펩타이드가 있습니까? 11개? 11펩타이드다 라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폴리펩타이드 또는 폴리 아미노산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쌤을 병화쌤 또는 생명과학쌤이라고 부르지 염색체가 XY인 남자 선생님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은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은 펩타이드가 여러 개 있다는 뜻이잖아. 그지? 이거를 좀 더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하면 단백질이라고 표현해 주잖아.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잖아. 맞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그러면 단백질을 이 폴리펩타이드를 하나하나 끊었을 때 뭘로 구성되어 있냐? 이 뜻이거든요. 아미노산이다 라고 답하면 잘 대답하신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잠깐만. 삼각형을 포도당이라고 하고 아이고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거 없니? 귀찮네. 요런 물질이 있다고 진짜. 요 물질의 이름은 뭐냐면 녹말이. 녹말이 포도당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이 녹말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줘도 되긴 해. 폴리 포도당 이렇게 불러줘도 틀리지 않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녹말은 일상적인 물질이니까 녹말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잖아. 그죠? 그러면 녹말의
단위체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래? 포도당이다. 라고 대답하면 잘 하신 겁니다. 이렇게 단위체와 복합체의 개념. 그러면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복합체 이름은 뭡니까? 녹말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또는 폴리포도당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DN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DNA 우리가 그림으로만 쉽게 봤잖아요. GC라고 했을 때 A 반대편에 뭐가 있어? T 반대편에 A, G 반대편에 C 반대편엔 G 이렇게 존재해. 그럼 얘도 우리가 무슨 물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개가 마구마구 붙어 있는 형태잖아. 얘도 복합체구나라는 생각을 그림만 봐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DNA의 단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돼. DNA의 단위체는 뭘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외우듯이 공부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름이니까 약속이라 가지고 DNA의 단위체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DNA 단위체의 이름. 그러면 이 분자 구조를 우리가 67페이지 그림이 있거든요. 그거 잘 보세요.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인산, 당, 염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뭐냐라고 글로 표현해봐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구성된 물질이라고 해주면 돼. 지금 이 그림을 글로 나타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인산당 염기가 붙어있는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그림은 글자로 표현하면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구성된 물질이다 라고 설명해주면 맞아.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DNA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그지, 폴리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좋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67페이지를 보시면 DNA도 뉴클레오타이드. 그죠? 단위체가. RNA도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 두 개의 복합체는 다르다고 하면서 단위체를 보니까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러면 이제 차이를 조금 알아봅시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글자로 CGTA, HGC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DNA 어디에 글자가 들어가냐면 이 염기에 어떤 화학물질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ATGC로 나눠서 부릅니다. 인산이랑 당은 똑같고 여기에 아데닌이다 라는 물질이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A라고 불러줘. 여기에 타이민 또는 티민이라는 물질이 붙어 있으면 T라고 불러줘. 구아닌 또는 구아닌 맞아. 구아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 염기 자리에 있다. 그럼 우리가 G라고 써주고 사이토신 또는 시토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물질이 염기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C라고 적어줘. DNA에 실제로 영어 알파벳이 적혀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이런 물질이 화학 물질이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글자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면 RNA를 보자. RNA의 단위체가 뭡니까? 라고 물어도 똑같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면 돼.
선생님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보면 RNA의 단위체도 똑같이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러줄 수 있어. 이렇게 구성된 물질은 죄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줍니다. 단 어디가 다르냐면 DNA와 RNA가 결정적으로 다른 거 첫 번째, RNA는 화학 물질, 여기 염기에 들어간 화학 물질이 뭐가 들어가? A, G, C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하나 다른 게 있다. 어, U, 유라실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이민이 없어. 티민이 없어. 첫 번째 차이. RNA는 똑같이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인산당 염기가 있는 티민을 염기로 쓸 수가 없어. 여기 붙일 수가 없다는 특징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요하다. 똑같이 인산당 염기인데 뭘 떼우지? 색깔이 이거 없네. 얘를 이렇게 여기 있는 당 있죠? 당을 한번 떼어볼게. 당을 떼어볼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DNA의 당과 RNA의 당입니다. DNA의 당은 여기에 H라는 원소가 붙어 있어. 이제 여기를 이제 특정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만 그리겠습니다. RNA의 당은 지금 이 위치에 OH가 붙어 있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긴 이제 약간 고3 과정이랑 연계되는 겁니다. 책에서 알려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게 만들어놨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린 그냥 배워버리죠, 쉽게. 배워서 쉽게 하자. 여기 보면 이 위치를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3학년 책에는 2' 또는 2번 탄소라고 이렇게 불러줘. 사실 얘네는 당이 이렇게 탄소가 뼈대를 이룬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두 번째 우리가 탄소의 번호를 붙여서 2번 탄소에 보면 이거 이해 못해도 돼요. 2번 탄소에 보면 DNA의 경우 2번 탄소에 H가 붙어 있는데 RNA는 OH가 붙어 있어. 요거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 탐구 실험에서 배운 거 한번 복습해보자. 산소의 성질을 쌤이 한번 알려준 적 있잖아. 산소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라고 했잖아. 그지?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 봐봐. 똑같이 생겼어. 완전히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만 달라. DNA와 RNA 결정적인 차이. 여기만 달라. 그런데 RNA가 가진 당에는 지금 뭐가 있어? 산소가 있단 말이야. 이게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뭐냐면 얘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크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들을. 그러면 주변에 다른 물질이 지나가다가 전자가 좀 많은 녀석, 이렇게 O를 많이 가진 녀석이라든지 아니면 플러스를 가진 어떤 녀석 여기를 지나가. 그러면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거를 막 뺏거나 가져가려고 하면서 여기에 변화가 생겨. 막 얘랑 결합해 버린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전자를 끌어당기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녀석이 지나가면 다른 물질이랑 이렇게 결합하거나 변화하려는 성질이 생겨요. 이 산소 하나 때문에. 다시 산소가 다시 DNA의 DNA와 RNA의 차이 한번 보자. RNA는 DNA보다 뭐가 많다고? 산소가 한 개 더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잘 당긴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변하려고 해. 다른 물질이랑 계속 반응하려고 하니까. 다른 물질이랑 반응했다는 게 물질이 변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별표. DNA가 RNA보다 안정한 이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RNA는 산소가 한 개 더 있어가지고 쉽게 변하려고 해. 이런 차이 때문에 생명체가 DNA를 채택해서 안정적으로 유전 정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한번 더 해보자. DNA의 당은 이렇게 이번 단소에 H가 있는 이런 상태야. RNA의 당은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요 자리에 OH가 붙어 있어. 그죠? 우리가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디옥시리보스라고 불러. 이거는 교과서에서 알려줍니다. 교과서 67페이지에 디옥시리보스란 글자가 있거든. 이건 조금만 외우자. 힘들더라도 이건 진짜 해야 된다. RNA 같은 경우에는 리보스가 있어. 근데 사실은 이제 선생님은 이런 걸 자주 봤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여러분은 처음 보잖아. 그래서 어렵단 말이야. 근데 한 번만 극복하자. 봐봐. 과학에서 디 어쩌고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거는 빠졌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에 디옥시라고 적혀 있단 말이야. 뭐가 빠진 거야? 옥시가 빠졌다. 여러분이 아는 옥시 뭐 있어? 산소. 산소가 빠진 리보스다. 이런 뜻이야. 그냥 이름 자체에 뜻이 있어. 리보스에서 산소가 빠지면 우리가 디옥시리보스라고 부를 수 있어. 그냥 산소가 빠진 리보스 이렇게 부르는 건데 과학적 용어로 부르다 보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란 말이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디카본이란 글자가 있어. 카본이 뭐게? 탄소. 이렇게 하면 탄소가 빠졌다라는 게 되고 디히드로 이런 말이 붙었어. 디하이드로. 그래, 하이드로젠. 수소가 빠졌다. 이런 뜻이. 어렵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습을 해서 이제 물질 이름을 봐도 여러분이 이제 화학도 배우고 과학을 배워서 2, 3학년이 되면 그 갑자기 과자나 이런데 성분 표시표를 탁 보면 그 물질이 어떻게 생긴지 추측을 할 수 있어. 이름만 보고. 이름에 다 뜻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빌드업을 하자. 이렇게 쌓아놓고 가자. 디옥시리보스. 다 했다. 자, 그럼 이제 DNA의 풀네임을 한번 풀어봅시다. DNA는 디옥시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야.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RNA는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야. 뜻만 알려줄게. 이거는 핵산이란 뜻이고 핵산이란 뜻이고 얘는 리보스 당을 가진 핵산이고 얘는 디옥시 리보스를 가진 핵산이다. 그 뜻이야. 이름에 다 뜻이 있어. 사람으로 치면 얘 구병화고요. 박병화야. 똑같은 병화인데 이제 구병화랑 박병화는 명확히 다른 사람이다. 그지 그런 느낌인 거야.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 다른 물질이야. 이 산소 한 개 때문에. 이름에 이미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디옥시 산소 하나 없지롱. 없는 핵산이다. 요 뜻이 이름에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생화학 마스터한 겁니다. 생명화학. 요렇게 뜻 하나만 알면. 네, 여기까지 다 이해하면 좋고. 책에서는 이걸 안 알려주고 그냥 디옥시리보스다, 리보스다, 외워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뜻이 사실은 있습니다. 요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다 왔다, 다 왔다. 이제 시험 문제 알려줄게. DNA와 RNA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또는 DNA를 RNA 대신 주된 유전 물질로 왜 선택했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서술형 답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DNA가 RNA보다 더 안정적이다. 라고 답하시면 일단 1번 문제 100점, 그 다음 2번 문제 주된, 글자가 그지 같죠? 주된 2번. 그러면 왜 DNA가 더 안정적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쌤이 이렇게 얘기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한번 답변해 볼래? 그렇게 하면 1번 DNA는 이중 이중 나선으로 세 가지로 합쳐버리자. 구조이다. RNA는 단일 가닥인데. 그죠? 2번 DNA는 상보적 구조를 가졌어요. 3번 이걸 원래 쌤이 나눠서 적으려 했는데 세 가지로 할게 그러면. 세 가지. 3번 DNA는 디옥시리보스를 가졌고 DNA는 RNA는 리보스를 가졌기 때문에 라고 하면 완벽한 답변이죠. 그죠? 이제 선생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특히 상위권 친구들 DNA가 왜 더 안정적인지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만 적으면 되는데 어떻게 적냐면 DNA는 이중 구조라서 염기가 안쪽에 있어가지고 자외선의 영향을 덜 받고요. 나선 구조라서 이 각도 때문에 자외선의 저항성을 가지고요. DNA는 상보적 구조라서 한쪽을 잃어도 이제 복구를 할 수 있고요. 디옥시리보옥스를 가져가지고 산소 친화도가 조금 더 낮아, 아니, 전자 친화도가 조금 더 낮아가지고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적으면 시간이 없어서 떨어져. 점수가. 그지? 쌤이 요렇게 적으면 이 말 안 속에 그 뜻이 다 들어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적으십시오. 제발. 제발. 너무 자세히 적지 말고.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원리까지 다 하는 게 맞는데 답을 적을 때는 어떻게 줄여서 딱 필요한 말만 적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럼 원리까지 다 적어. 그럼 선생님이 틀렸다고 어떻게 하겠어? 다 아는 앤데. 그지? 응. 근데 이 말이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탑재가 되어 있으면 굳이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안내 드리면서 여기까지 할 겁니다. 끝난 줄 알았겠지만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 배운 것부터 여러분이 속속들이 공부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라서 어려워. 아까 보니까 빵점이 반 정도 되더라. 전반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책 보면서 풀어도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은 선생님이 여러분 성적 나오는 거 보고 항상
시험 문제를 어느 정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열심히 잘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푼다고 해서 안 푼다고 해서 내신에 반영하진 않아. 근데 이걸 푼 사람은 내신을 잘 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이거 토대로 낼 거니까. 아시겠죠? 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과제 해결 부탁드립니다.